안녕하세요. 저장강박 중증년층의 사회적 고리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 계획 발표자 박선주입니다. 저희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명칭은 추억을 저장하는 나 포더입니다. 목차는 다음 7가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내세운 포더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더란 무엇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강박적인 축적을 겪는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건을 주워오는 행동을 호딩이라고 하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즉 포더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사업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저장강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중심 돌봄 기능 및 지역사회의 안정망이 약화되어 사회적 고립가구와 저장강박 이신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장강박이란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자신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마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통을 호소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장강박의 상해 개념인 강박장애 환자 수는 2018년 2만 8천 명에서 2022년 4만 42만 명으로 4년 사이에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장강박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사회적 고립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장 문제가 심각해지며 혼자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간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 환자가 치료에 임하는 적극적인 태도, 주변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물건에 과도한 애착을 보이며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면 저장강박 증상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에 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장강박 이신가구와 관련된 사업은 단기적인 지원 서비스가 많습니다. 주거 유형, 질병 형태별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나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통합사례 관리만이 주로 존재하기에 초기 사정 단계에서 부실한 진단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저장강박 문제는 부정적인 인간관계, 비위생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심리적 편명 지원과 불안, 우울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 신경,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장강박 이신 가구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가구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이란 명칭을 확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낙인감을 주어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들은 이웃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당사자를 설득하여 강제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통합사례회의, 역할 분담, 모니터 체계 등 업무 프로세스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사례관리 기관에게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물게 되어 진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전에서도 5개의 구는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구마다 매뉴얼이 모두 달라서 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유성구의 경우 저장강박 이신가구에 대한 생활 폐기물 수거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와 대도권은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등의 협력 지원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는 2022년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인구 1000명당 이사 수가 5개국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수요 대비가 절실한데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모두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이 많은 만큼 전문가가 개입해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현재 저장강박 이신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대상자가 물건을 모으는 인지행동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지원입니다. 그들을 강박장애 환자로 인식하고 치료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그들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한 개별 맞춤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코더, 무엇을 모으고 축적하는 사람이라 지칭하여 집안의 장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점검하며 스스로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기 효능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8개월 동안 개인 상담, 위생교육, 물건 보고서 작성, 집단 상담의 총 4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통합 사례 회의, 역할 분담, 모니터 체계 등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관리를 통해 저장 강박 이심 가구를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강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인 만큼 포괄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전보건소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대학병원에서 사업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덕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정신건강 상담, 지역주민 정신건강 환경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반 우울증 관리 사업을 위해서 대덕구와 유성구 간 우울감 경험률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세미나를 운영하였고, 대덕구 정신응급 대응 체계 역할 강화를 위해서 토론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행사,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인 마음톡톡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3년간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수호천사 백인 양성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해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2번째 주제입니다. 저희 사업의 핵심 참여자는 위생 문제를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5명을 신규 발굴합니다. 더불어 위 5명과 함께할 정신건강 사회복지 경험자, 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5명을 선정하고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관심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5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은 대전광역시 저희 기관이 속해 있는 신탄지 내에서 저장강박을 갖고 있으며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50세 이상의 중년 장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장강박을 갖고 있거나 강박 척도의 평균 점수를 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저장강박 혹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홍보물 포스터의 경우 화면에 보이듯이 준비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받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입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입니다. 주변 참여자는 네트워크 유공기관으로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모집 방안은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프라인 홍보는 대전 지역 복지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지역사회 신문을 활용하였고 온라인 홍보는 복지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신문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또한 대전 지역 대학교 자원봉사자 공고를 알림하고 교육 프로그램 강사와 SNS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내용 및 진행 일정입니다. 저희 일정은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탄진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이신가구 민원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참여 독려하고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홍보물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대전대덕 종합복지관에서는 참여 대상을 추천하고 독려합니다. 프로그램 일정을 공유하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합니다.
셋째로 대덕구 보건소에서는 위생관리 교육 프로그램인 위생 어떻게 관리할까 진행할지 전문 강사를 협력합니다. 또한 위생 관련 전문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산 편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170만 원 정도이며 홍보비와 진행비, 활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홍보비는 현수막과 전단지로 약 4.5%가 사용되며 진행비는 회기별 활동 진행비로 50%가 사용됩니다. 활동비는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와 참여 활동 시 다과비 등을 제공하여 약 45%가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포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목표 및 평가입니다. 먼저 산출 목표와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참여자 홍보할 때는 참여 동료를 홍보하고 심판인 거주호도를 5명 모집합니다. 이는 참여자 신청 명단 작성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집 사전 검사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전에 전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척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참여 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진행할 시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포더 10명을 대상으로 1대1로 연결하여 진행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담 기록지와 프로그램 활동 일지, 프로그램 참여 명단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위생관리 교육에서는 포더 5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문 강사를 교육하고 자원봉사자 5명과 1대1 연결하여 함께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는 교육계획서와 프로그램 활동 일지, 프로그램 참여 명단, 대위생 점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보고서 작성은 포더 5명을 대상으로 대표 슈퍼바이저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의 지도에 따라 물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원봉사자 5명과 1대1로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월 1회로 총 5회기가 이루어집니다.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척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고회 및 종결에서는 종결식을 진행하며 수료증을 증정하고 프로그램의 참여 명단과 결과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성과 목표와 평가 방법에서는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심리상담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입니다. 이는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측정하고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 향상은 위생교육 보고서와 물건 보고서 작성 후에 가치 판단 능력을 확인합니다. 포도의 사회성 및 자존집단 유대감 증제는 사회적 지지 척도를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 상은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측정합니다. 측정 시기는 7번째로 사업 종료 후 지향점입니다. 저희 사업의 기대 효과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대상자인 저장감각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즉 포도의 지속적인 정신건강 안정을 기대합니다. 저장감각 등이란 명칭을 지향하여 자신감을 제거하고 기존의 단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 중심이었던 사업 형태를 탈피하여 집중 사례 관리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별 집중 상담을 통해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자기 개방을 하며 사회적 지지의 경험을 쌓습니다. 장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고립 완화의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으로는 저장 강박 이신 과거와 관련하여 운영된 장기적 사업 프로그램의 좋은 예가 되어 대덕구, 더 나아가 대전 및 타 지역에도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사업이 확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자원과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등의 협력 지원에만 그친 대덕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되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장감각이 갖고 있는 편견을 허물고 사람들이 포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홍보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세부 계획입니다. 저희는 개별 상담, 위생교육, 집단 상담, 물건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포즈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